안녕하세요, 엘리입니다. 제가 책을 읽고 좋은 책들을 하나씩 소개해 드리려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라는 책인데요. 이 책은 제가 윤지를 갖기 전에 혼자 독서 여행이라고 돌아다닌 적이 있어요. 하루 정도. 그때 도서관에 가서 책도 보고 책방 가서 책을 하나 골랐는데 이 책이 너무 저한테 와닿았어요. 그래서 이 책을 바로 구매하고 식당에 가서 너무 기분 좋게 책을 읽으면서 밥을 혼자 먹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었던 그런 기억이 지금 막 떠오릅니다. 이 책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구는 남을 팔로잉 하지 말고 나를 그로잉 하자 라는 그 문구예요. 제가 이 책을 다시 든 이유는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제 자신을 조금 잃어버리고 너무 아이들에게 육아에 전념하고 유튜브를 하면서 좀 힘든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다시 독서를 시작해봤어요. 제가 책을 읽은 지는 한 3년 정도 됐는데 윤지 낳기 정말 진통하고 출산하는 날까지 책을 읽고 윤지 낳고 나서부터는 정말 책 읽기 많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독서를 시작하려고 몇 주 전부터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 책장에 있는 책 중에서 첫 번째로 제가 다시 재독하는 그 책은 나라는 식물을 키워보기로 했다라는 책입니다. 다시 읽어보고 중요한 문구들이나 소개해드리고 싶은 부분을 제가 적어서 읽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윤지가 이 책을 제가 항상 침대 옆에다 놨더니 다 이렇게 찍고 물고 했답니다. 이 책은 그림이 워리 라이스라고 엄청 유명한 화가신데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이 너무 예쁘고 따뜻하답니다. 우선 스텝 1은 씨 뿌리기. 이거는 내 자신을 키우기 위해 이제 노력하자는 그런 의미에서 읽는 책이기 때문에 자기 개발서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내 자신이 지금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뭔가 지금 어렵다, 조금 나를 좀 더 사랑해주고 싶다, 그럴 때 읽으면 좋을 책입니다. 나는 어떤 씨앗인지 알아보고 내면에 싹 틔우기. 한 조각의 케이크 여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만으로도 나라는 꽃을 피울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은 여유 시간에 할 수 없다. 현대인에게 여유란 쉽게 가질 수 없는 한정판 시계 같으므로. 그렇다면 여유의 개념을 조금 바꾸자. 소중한 사람의 케이크 조각을 미리 떼어놓듯 하루 혹은 일주일 시간의 일부 조각을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기 위해 미리 떼어놓을 것. 나를 위한 온전한 시간을 마련할 것. 여유는 생기는 것이 아니라 챙기는 것이다. 이 부분 제가 인스타에 올렸는데 여유는 생기는 게 아니라 챙기는 것이라는 이 말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정말 바쁘신 분들 여유 안 생기잖아요. 근데 우선순위를 먼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여유를 먼저 챙긴 다음 그 다음 할 일들을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내 몸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나를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아무리 나를 꾸미고 칭찬해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더라도 내 몸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에 대한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없다. 나의 곁을 꾸며도 나의 속을 신경 쓰지 않는다면, 마음을 바로잡아도 구부정한 자세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마음 맞는 사람을 만나도 몸에 맞는 음식을 만나지 않는다면, 좋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느라 나를 챙기기를 잊는다면 에너지를 쉽게 사라지고 감정 기복은 심해지고 어느 순간 허무함이 찾아올 수 있다. 가볍지만 챙겨 먹는 아침은, 틈틈이 마시고 먹는 물과 과일은, 일주일에 몇 번 달리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규칙적인 운동은
스마트폰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무념무상 잠깐의 휴식은 내 몸, 그래서 내 마음에 주고 고마운 선물이다. 어려운 일을 해내고 나면 내가 갖고 싶었던 선물을 스스로에게 주듯 매일의 작은 어려움을 지나야 하는 나이기에 어떠한 기념일이 아니어도 내 몸에게 줄 작은 선물을 챙기자. 내 몸 사랑하기를 잊지 말자. 그것이 나를 더 오랫도록 또한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전에 내 스스로 내 자신을 많이 사랑해줘야겠죠? 사랑받는 사람이 사랑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당신에게 하고픈 인사. 그림들이 너무 예뻐요. 한 손에는 커피를, 다른 한 손에는 나침반을. 내가 나를 충분히 좋아하지 않으면 남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게 된다. 내가 나를 충분히 좋아하면 남이 나를 보는 시선에 별 신경 쓰지 않게 된다. 나를 먼저 사랑하자. 그런 아주 깊은 뜻이 있습니다. 고민 상대성 원리. 제가 고민이 좀 많이 있어요. 그거를 좀 이 글을 읽고 나서 작게 볼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팩트 1은 당신은 우주의 작고 작은 미물이다. 팩트 2는 당신 앞에 심각한 문제는 더욱 그렇다. 때론 문학적, 주관적 시점이 아닌 과학적, 객관적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내 마음에서 차지하는 고민의 크기를 상대적으로 줄여준다.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나의 문제가 너무 크고도 특별하게 느껴질 때는 바로 지금 눈을 감고 찬찬히 상상해보자. 내 좁고 어두워진 마음 안에서 벗어나 점점 위로 올라간다. 내 발 아래로 내 방이 보인다. 내가 있던 건물이 보인다. 더 높이 올라가자. 건물이 작게, 차도 장난감처럼 작게 보인다. 저 멀리 실 같은 길과 강이 보인다. 더 높이 올라가자. 저희가 문제가 있을 때 엄청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잖아요. 비행기를 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창문에서 아래를 바라봤을 때 건물도 작고 자동차도 정말 장난감처럼 보이죠? 나의 큰 문제를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주 작은 것이라고, 작은 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면 이 문제는 좀 작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심리적 샤워. 식사 시간, 수면 시간처럼 하루에 꼭 필요한 시간은 심리적 샤워 시간이다. 정신없었던 하루 일과의 끝에 다다랐을 때 함부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 타인의 시선을 벗고 내 이름 앞 혹은 뒤에 붙은 직함이나 호칭을 떼어내고 자꾸 생각나는 말실수를 탁탁 털어내고 나에 대한 혹은 남에 대한 머릿속 나쁜 생각을 한 올 한 올 깨끗이 헹구고 방울방울 남은 사념들을 그래 오늘도 잘했어 라는 뽀송뽀송한 위로의 수건으로 닦아내면 마침내 편안하고 노곤노곤한 자연인인 내가 된다. 심리적 샤워가 끝난 후에는 편안한 차림으로 뭘 해도 좋다. 친구에게 추천받은 넷플릭스 드라마를 봐도 나만의 베스트셀러를 꺼내 읽어도 빈 노트에 이런저런 생각을 끄적여도 무념무상으로 게임에 집중해도 그저 멍을 때려도 좋다. 심리적 샤워는 마음의 피부를 더 촉촉하고 건강하게 지켜준다. 건들면 아프고 신경 쓰이던 마음의 뾰루지는 어느새 사라지고 거칠었던 감정은 매끄럽고 너그러워진다. 하루의 끝엔 조용히 나만의 심리적 샤워 시간을, 샤워든 심리적 샤워든 샤워 시간은 짧아도 오랫도록 기분을 상쾌하게 만들어주고 쉽게 잠들 수 있게 해주는 법이니까. 자기 전에 하시는 것들이 있나요? 저는 규칙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종종 반신욕을 하면서 이렇게 책을 읽습니다. 그러면 정말 몸도 샤워도 하지만 심리적 샤워, 정신적 샤워 이런 게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책을 읽으면서 마음도 좀 안정되고 뭔가 지금 모든 거를 안 하고 내가 딱 하고 싶은 거
하고 있을 때 그거를 제가 딱 느끼는 순간 아 정말 지금 너무 행복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기 직전에 책을 들고 책을 읽기 직전 이렇게 가슴팍에다 책을 올려둡니다. 그리고 아 이제 책 읽고 자야겠다 하고 그 마음이 들 때 주변에 다 자고 있을 때 가족들이 그때 정말 너무 힐링이 되는 그 순간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바로 꿈나라로 갈 수 있을 때. 그래서 저는 그때 딱 두 가지가 저에게는 이제 말끔하게 샤워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꼭 심리적 샤워할 수 있는 무언가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어의 무소유. 이거는 제가 인스타에도 남겨놨는데 유튜브를 하면서 좋은 댓글도 많지만 뭐 안 좋은 댓글도 있고 실제 인간관계에서 듣고 싶지 않은 말이나 아니면 들어서 너무 속상한 말들 있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좀 읽어봐 드릴게요. 모든 말에 의도가 담겨 있다 추측하지 말고 모든 말에는 의미를 찾으려 애쓰지 말 것. 설령 의도 있는 어떤 말도 별 의미 없이 넘겨버릴 것. 쓸데없는 물건을 버리듯 쓸모없는 타인의 말들을 버리면 정리된 방처럼 마음도 삶도 정결해질 수 있다. 내게 진짜 의미 있는 것들로만 채울 수 있다. 물건의 무소유처럼 언어의 무소유도 필요한 법이다. 그러니까 물건을 버리는 물건을 버리고 이제 좀 깨끗하게 사는 그런 것처럼 언어도 내가 듣기 싫은 그런 것들은 조금 과감히 버릴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성격상 한 가지를 좀 들으면 좀 깊이 생각하는 그런 타입이거든요. 근데 그 말에 대해서 이제 의미를 너무 제가 이제 좀 강하게 부여하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크게 생각 안 해도 되는 건데 거기에 꼭 의미를 부여해서 상처를 많이 받는 그런 타입입니다. 근데 그것도 조금 차츰차츰 연습을 해서 의미를 찾으려 쓰지 말고 좀 툴툴 이렇게 넘겨버릴 수 있는 것들은 넘겨버렸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림들이 정말 따뜻하고 힐링되는 그림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 책을 추천하는 이유는 이 그림과 글들이 너무 좋아서 제가 추천을 드리는 거예요. 힘든 날일수록 꽃밭에 엎드리자. 나를 소중하게 대하자. 힘들다고 생각할수록 편안한 곳에 두어서 오롯이 내 생각을 조금 하면서 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혼자인 별은 별이지만 혼자인 것은 쉽다. 혼자 커피나 차를 마시고 혼자 먹을 메뉴를 고민하는 것과 혼자 웃거나 울고 어떤 타이밍에 다른 장소로 이동할지 혼자 정하는 것은 간단하다. 그러나 누군가의 커피 취향을 기억하고 누구에게 맛있는 메뉴를 고민하고 무슨 포인트나 감정을 맞추고 언제 어디서나 함께 머무르거나 이동할지 정하는 것에는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거나 쌓는 것은 그가 나의 뒷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나와 다른 각도로 바라보고 나와 다른 어휘를 선택하고 나와 다른 에너지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다. 동시에 중요한 것은 나와 다른 그 사람이 나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인류 역사상 위대한 문학작품, 영화의 주제에는 우정과 사랑이라는 관계의 감정이 빠지지 않는다. 우정, 사랑, 믿음, 배려, 공감과 같은 혼자서는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긍정적인 관계의 감정들. 그 감정들은 우리의 인생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준다. 관계는 나의 세상을 확장해준다. 혼자인 별은 별이지만 함께하면 우주가 되는 것처럼. 혼자서도 편한 사람이 있지만 혼자서도 반짝반짝 빛나는 별은 많지만 그 별들이 모이면 우주가 된다는 그런 말뜻인 것 같아요. 저는 아직까지 혼자가 편한데
좀 더 사람을 사귀어서 그 소속감을 조금 느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저는 듭니다. 눈물과 미세먼지 닦아내기, 몸과 마음의 먼지를 닦아내고 더 윤기 나는 내가 된다. 삶이 끝난 것 같을 때에도 끝나는 것은 삶의 일부이지 삶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삶의 2부가 기다리고 있다. 자, 이렇게 구름이 비를 내리고 봤을 때 앞에 있는 꽃들이 풀이 죽어 있죠. 하지만 좀 지나면 나에게 내리던 그 비가 지나가고 그 풀에게 비를 내려줘서 나는 햇님에게 방긋, 그리고 그 풀도 이렇게 무성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는 항상 뭐든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울한 날 우리는 예술가가 된다. 우울한 날도 소중하다. 행복하지 않은 날도 가치 있다. 행복하지 않은 날 뜻밖의 중요한 발견을 할 수도 있고, 우울한 날 자신과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도 있다. 그날의 기분이 그날의 나를 전부 규정하지 않는다. 우울한 날의 시간은 불안하고 위태로운 흔들다리 같은 시간이 아닌 당신을 섬세한 세계로 이어주는 징검다리 같은 시간이 될 수도 있다. 우울한 날은 시선이 더 깊이 있고 오묘하며 또한 현학적이며 그것은 예술가의 시선을 닮았다. 당신은 삶에 관한 더 크고 중요한 발견을 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비록 오늘이 행복하지 않거나 우울한 날일지라도 오늘의 소중한 순간을 시간의 다리 아래로 통째로 내던져 버리거나 나 자신을 홀대하지 않기를. 쓸데없는 날은 없다. 살아있는 날만 있을 뿐. 그러니까 오히려 우울한 날에는 조금 더 예술가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감성적이게 되고. 당신을 기쁘게 해줄 많은 것들이 여전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말을 제대로 하는 어른이 되는 21가지 방법. 자, 우리가 나이를 먹었지만 나이를 먹는다고 정말 그 성숙한 어른은 아닌 것 같아요. 특히나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이 언어로 나올 때 거기서 다 이제 알 수가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언어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보이고 그 인격에 따라서 경제 수준이 결정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희 아들한테 너가 말하는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언어가 너의 나중에 행복을 결정할 수 있으니까 예쁘고 고운 말만 쓰도록 하라고 얘기를 어제 해주었답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하는 말이 A가 인생의 성공이라면 A는 XYG이다. X는 일, Y는 놀이, G는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이다. 말을 가장 제대로 하는 법은 적게 말하는 것이다. 말은 하는 것보다 들으면 들을수록 득이 된다. 그럼에도 말을 해야 할 때는 아래 몇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다. 오히려 어쩌면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좀 신뢰가 떨어질 때가 있잖아요. 꼭 내가 입을 다물어야 할 때는 좀 다무는 게 오히려 더 성숙한 어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컨트롤할 수 없는 것과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인생에는 컨트롤할 수 없는 것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있다. 그날의 날씨, 버스의 가고 멈춤, 운, 선택의 결과, 타인의 시선은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이다. 그날의 옷, 멈출 것인가 뛸 것인가, 노력, 선택의 결과를 받아들이는 방법, 나 자신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다.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내 삶을 방해한다 해도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로 충분히 우리는 우리 삶을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다.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렇다면 내 인생에서 컨트롤할 수 없는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바라보자. 가장 먼저 시선을 바꾸는 것만으로 이미 인생은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것들을 계속 생각하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냥 냅두고 바꿀 수 있는 그 내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을 컨트롤해서 오히려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람이 세차게 불 때 꽃가루는 이동한다. 꽃은 밝은 날의 흔적이고 열매는 바람 불던 날의 흔적이다. 바람이 세차게 분다는 것은 꽃가루가 이동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바람이 세차게 불 때 보이지 않지만 꽃가루가 이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언젠가 예쁘게 열매 맺게 할. 마지막, 드디어 꽃을 피우기. 누군가를 팔로잉하지 않고 나 자신을 그로잉할 수 있도록. 제가 이 책을 보기 전에도 인스타를 보면서 다른 분들의 피드를 좀 보고 왔거든요. 자, 다른 사람을 팔로잉하지 말고 스스로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를 생각하면서 그 시간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아요. 팔로잉 말고 그로잉.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 대신 좋아요가 많은 것을 좋아한다. 앞에 앉은 이의 표정에 답하는 대신 얼굴 모르는 이의 댓글에 답한다. 존경하는 사람의 수 대신 팔로잉하는 사람의 수가 늘었고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는 대신 손끝으로 쉽게 스크롤한다. 깊은 밤, 오늘을 돌아보는 대신 누군가의 하루를 구경하는 것으로 나의 하루를 마무리한다. 다른 이의 일상이 시시때때로 나의 일상 속으로 돌아오면서 내 일상 속에는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것들 새로 발견할 수 있는 취미. 눈 맞추며 교감하는 대화, 혼자만의 사세, 그것을 통해 나아질 수 있는 내 모습들이 줄어들거나 자취를 감추었다. 버스를 타고 어딘가를 향할 때조차 꼬리를 무는 사색과 엉뚱한 상상으로 다채로웠던 나의 일상이 색을 보기, 댓글 달기, 좋아요 누르기로 단순해져 버렸다. 이제 그만 SNS 화면을 내려다보는 대신 하늘을 충분히 올려다보자. 잃어버린 줄도 모르고 잃어버렸던 소소한 재미, 사색, 즐거운 대화, 나의 새로운 모습, 이 모든 것들을 합친 자유라는 것을 다시 찾아보자. 제가 방금 인스타 보고 왔다고 했잖아요. 후회가 되네요. 자, 내일부터 저는 인스타를 좀 줄이고 더 밖을 내다보면서 상상도 하고 생각도 더 많이 하고 눈을 감고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은 여기까지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마지막 이 그림까지만 보고 오늘 지금의 나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위해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느냐 하는 것이다. 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예전에 노력해왔던 것들의 결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하는 것들은 나중에 나올 결과물들이죠. 그러니 오늘 하루하루도 후회하지 않도록 보람차게 살고 지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현실에 충실하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해한 것들 속에서 나를 가꾸는 셀프 가드닝 프로젝트, 이 책 정말 제가 강추드리는 책이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을 다 읽고 새로운 책을 선택해서 읽고 좋으면 또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